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매매 복귀와 제 관점에서의 관심 갔던 종목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여다볼 종목은요, 증권주, 현대 ADM, 선익시스템, 링크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대북주까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증권주와 제 매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현대차증권이 넥스트에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전부 다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상따를 했거든요. SK증권을 전일날 이제 상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SK증권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갭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잘하면 2연상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도를 했냐면 SK증권 우선주도 점상을 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 현상을 이제 바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종목들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뭔가 SK증권만의 그런, 이제, 대장이긴 하지만 SK증권이 모든 걸 끌고 가는 이제 그런 흐름의 그런, 테마나 이런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증권회사가, SK증권을 넘겨서, 등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처음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SK증권이 심증적으로는 이 현상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가에 그냥 매도를 하고 만약에 상한가를 가면 상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 동시효과 시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날 1월 30일 날 보시면 이날이 이제 상한가를 간 날인데 여기 보시면 6%가 빠졌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SK증권은 상한가를 갔다고 해도 이렇게 그렇게 막 좋은 흐름, 그다음에 쉬운 흐름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가에 나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길래 이제 제가 상따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있었던 금액보다요 많이 줄여서 비중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왜냐면 저는 이제 수익이 이제 생겼고 그다음에 이 수익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너무 많이 이렇게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도 제가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쓸 만한 그 정도의 비중으로 좀 도전하고 싶다 해서 좀 비중을 줄여서 다시 이제 상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원을 보시면 이제 유진투자증권이 이제 약간 신한투자증권이랑 해서 상따를 진행했고요. 미래에셋이랑. 근데 이제 여기서 유진투자증권하고 유진투자증권일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동반해서 같이 상따를 하면서 이제 진입을 할 때 상으로 들어갈 때 진입을 할 때요 이 전이라고는 다르게 굉장히 강력하게 그냥 몰아붙이면서 2천만 주 정도를 한 번에 먹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초기에 이제 상따를 진행하고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지 말지를 좀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에 들어가면서 그냥 초기 물량으로만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됐네요. 근데 뭐 아쉽지 않습니다. 수익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 않고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일날에도 2등주였었는데요. 상이 터졌죠. 상이 터졌던 이 상상인증권이 다시 이제 SK증권이 상 들어간 이후에 바로 2등주로서 상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치고 올라와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서 묶였습니다. 묶였는데 이 하나 그 상상인증권을 상당할 수 있었느냐 하면 사실 제가 만약에 수익도 없고 종목이 없다 하면 상상인증권을 상당할 수 있었느냐 제 생각에는 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증권이 상한가를 들어갈 때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매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아마 이 종목은 상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상따를 하신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현대 AD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SK증권하고 좀 비슷하다기보다는 그런 흐름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점점 상한가를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계속 30%씩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가고 날짜가 길어질수록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더 힘든 상한가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갖고 다음날 이제 갭도 거의 안 뜬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상을 이제 몇 시에 갔죠? 10시 9분에 여기 한 두 번 터져가면서 상을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늘이죠.
2월 19일 날은 갭도 굉장히 많이 떴고요. 3분 만에 그냥 동시호가에 상한가로 이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묶여가지고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예전으로 치면은 정말 안 나오는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이게 SK증권도 그랬지만 이 종목도 그렇고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게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이 종목은 췌장암 관련이죠. 췌장암 오가노이드 유전자를 통해 가짜 내성 입증 모멘텀, 이제 딱 들어만 봐도 이제 대박의 냄새가 나고 있는데요. 주가적으로.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바이오에 좀 밝으신 분만 매매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터질 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충분히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데 이런 상황에서 상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터지고 나서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눌림에서 받아서 한번 다시 노려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다음은 선익 시스템하고 링크 솔루션을 볼 텐데요. 이 종목들은 약간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은 이제 오전에 프리장에 이제 이런 모닝 리포트라고 해서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종목이 상승하는 재료 중에서 리포트로 부각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힘을 받을 때는 장이 매우 좋을 때, 좋은 장일 때 힘을 받아서 이 리포트를 가지고도 굉장히 큰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상한가 터치까지 하고 아직 묶이지는 못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공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그러면 상한가를 갈 수 있는 내용이냐 하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퀀텀 점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씩 이제 내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착을 못했습니다. 이게 시간으로 보면 8시 반부터 이미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링크 솔루션도 마찬가지인데요. 링크 솔루션도 보시면 여기 있죠. 시총 6조 뭐 BLT 넘는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리포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시쯤에 나왔네요. 10시쯤에 나와서 보면 1시간 만에 바로 이제 상한가에 묶였다가 터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거를 봤을 때 이제 만약에 내일부터라도 리포트가 떠가지고 종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제 각자 자신만의 기법으로 이 종목이 잘하면 상한가 터치까지 가능하니까 크게 열어두고 매매를 좀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트렌드, 이런 흐름이 존재한다, 이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있고요. 저도 이제 내일부터는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 내용이 좀 좋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하고자 할 때 말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게 이 종목에서 좋은 상황이냐? 그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리포트를 나와도 그냥 자세하게 읽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있는 내용을 재부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있던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판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 흐름, 이 트렌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심리 이런 걸로 인해서 충분히 좋은 내용이고 괜찮은 내용이거나 지금의 흐름에 맞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이슈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30%까지 열어놓고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하나솔루션인데요. 하나솔루션은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계속 이 오늘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계속 시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했는데, 일봉으로 봐야겠네요. 보시면 계속 시도를 하죠. 다 계속 시도를 했는데 이날 빼고요. 그리고 요날, 오늘이죠. 오늘 빼고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오늘 하나솔루션은 이제 날아가게 됐고요. 저는 매매를 못했는데, 그럼 이날 왜 안 했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이나 웬만해서는 수익이 찍히고 나면 추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좀 쌓아가는 거를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좋은 타점도 많이 나오고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지 않고 보내줬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계속 이 종목은 지켜보고
또 매매 타이밍을 노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이게 이제 오늘 넥스트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장 시작하면서 9시에 이제 프로그램 이제 매도량이 나오면서 좀 힘들어졌어요. 주가가 많이 힘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신고가 상태죠. 신고가 상태. 장도 너무 좋은데다 신고가 상태여서 이게 오늘 이렇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종배도 가능하고요. 종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만약에 다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낌새가 보인다. 그랬을 때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좋은 섹터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이 증권주들이 엄청 강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 장 중반에서는 이제 뭐 에코프로나 처음에는 안 강했던 에코프로 코스닥주가 막 올라갔었잖아요. 막 그렇고 돈이 이제 여기저기 다 분산되고 지금은 현대차까지도 지금 갑자기 강해지고 있죠. 이렇게 여기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1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갑자기 현대차도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 에러빌리티의 시간은 오늘 오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 간 게 제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어떤 상황이어도 매매를 안 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제 좋은 상황이 오면 저는 한번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또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짚어볼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건 이제 제가 엊그젠가요? 종목 추천을 했던 종목이죠. ETF. 그래서 이제 오늘 14%로 올라갔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위로 붙였었는데 코스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한 10시 전까지는 강하지 않았지만 10시 이제 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에코프로랑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레버리지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 말했지만은 지금이 지수 강세장 비슷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상위 150을 모아놓은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ETF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1,000원 미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220개 기업 이상의 그 부실 기업이라고 할까요? 좀비 기업 같은 기업을 이제 없앤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선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보시면은 오늘도 이제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 1조 들어오고 기관도 7,500억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둘이서 같이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온 날이 그렇게 정부가 코스닥을 3,000으로 가자고 하고 나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3천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쭉쭉쭉 이제 못 간 거,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 못 간 거 이제 밀린 거 받으러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상황이고요. 아침에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돌파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서 분위기 장 좋으니까 코스닥 매수하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상황이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뭐 지금 자리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잘 타이밍 봐서 잘 모아가서 뭐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북주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테마성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올랐는데 코데지 컴바인이 이제 갑자기 이제 대북주 테마 대장으로 올라서면서 거의 역사적 신고가네요. 그러면서 이제 6%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상따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좀 피해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시면 아마도 이 뉴스 때문이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보면은 뭐 국경마을에 김정은이 중국 방문 뭐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하면서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로 인해서 지금 움직였다고는 보고 있지만, 상단은 이런 뉴스로는 좀 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면 강하긴 하지만 테마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엄청 강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테마든 묶음으로 어떻게 강세 섹터들 이렇게 움직일 때는 무엇으로 가는지 재료나 이슈를 꼭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재료나 이슈를 반드시 차분하게 다 읽어보신 다음에 이게 정말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판단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좀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올려서 진짜로 이제 상한가까지 만약에 터치를 한다고 쳤을 때 그래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을 간략하게 들여다봤고요. 장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매매 기법을 통해서 강하게 한번 몰아붙여봐도 되는 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손실이나 리스크는 항상 있는 것이고요. 이런 장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못 볼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장에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